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2일 오후 10시 30분이고요.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내일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G20이 개최되는데요. 바이든과 푸틴이 만나 휴전 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급등했고요. BYD는 애플 배터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고요.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었었는데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매도한 이유는 XOXL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려고요. 필라델피아 한 배짜리는 세 배짜리인 XOXL의 해지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국내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요. 기쁜 소식은요, 신라젠이 상장을 유지하게 됐고요. 2년 5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저도 상장 폐지를 당해봤기 때문에 신라젠 주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신라젠 주주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5 인상이 있었는데요. 발표에 앞서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금리와 0.25포인트 역전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이 선방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에 큰 타격을 주는데요. 영끌에서 집을 사신 분들은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너희들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산 게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제도 먼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G20 회의에서 바이든과 푸틴이 다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직접談판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답니다. G20 때 정상들이 잘 협의를 해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0.2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소폭 지금 하락 중에 있고요. 내일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증시는 또 한번 출렁일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식 고수들이 최근에 매도한 상위 종목인데요. 순매수는 엑소엑소엘이 1등이고요. 순매도는 테슬라가 1등이었답니다. 매도 중에서는 TQQQ도 있고요. SQQQ, 마지막에 애플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실적 전망 하향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가 기업들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지만 기업 실적의 뒷걸음질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답니다. 기업 실적 악화 전망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모건 스탠리의 판단이고요. 주가가 위험을 더 반영할 때까지 약세장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서 시장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며 아무도 바닥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투자자들은 마침내 시장에 진입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위에 기사 내용이랑 밑에 얘기랑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노무라 증권에서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깊은 침체 예고한 노무라, 미 금리 연 5.5%까지 인상. 미국 경기 침체는 곧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침체 강도는 당초 예상보다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답니다. 오늘 짐 크레머가 얘기했는데요. 일전에 JP 모건에서 발표한 경기 침체 경고의 무게를 두고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 침체에 대한 기사인데요. 조만간 인텔이 수천 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PC 수요 위축으로 실적이 타격을 입자 인건비 절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연준을 질타한 기사인데요. 연준 발언 너무 믿지 마라. 연준의 이중 행태 직격한 CEO.
조시 브라운 리츠홀스 자산운용 CEO는 투자자들에게 연준의 예측을 너무 믿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연준은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맹비난을 했답니다.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해선 연준의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면서 최근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의 지출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USB는 주식 현금화가 지나치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등 랠리는 순간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너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은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할 뿐더러 보호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할 경우 자산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등 시장이 복귀해야 될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태까지 부정과 긍정에 대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실물 경기는 이미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PPI나 CPI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지표를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연준은 이 데이터로 금리 인상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달부터는 PPI나 CPI 지수가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다음은 차이나 전기차 소식인데요.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무려 3% 이상 올랐습니다. 링더스 다이랑 BY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진짜 모처럼 만의 상승인 것 같아요. BYD가 이번에는 애플과 협력을 강화하고 핸드폰 시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요, 상하이 휴대폰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고요, 하락세인 휴대폰 부품 산업 회복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에 대한 뉴스인데요. BYD가 인도 시장에 전기차 SUV랑 승용차인 아토3를 출시한다 합니다. 가격은 유럽 시장보다 1000만원 더 깎아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YD는 연간 최대 1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인도 남북 공장에서 아토3를 조립할 계획에 있고요. BYD는 일본, 유럽, 남미, 동남아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각 국가를 모두 30개의 공장을 세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BYD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사인데요. 20차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전기차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대만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2027년까지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한 유동성, 경기 회복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고요. 오늘 PPI 지수가 좀 높게 나와서 미국장은 소폭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엑소엑셀을 조금 더 매수하고 자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